안녕하세요. 성 관련 사회문화적 이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박단비입니다. 6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앞서 데이트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대표적인 예시로는 폭언과 욕설, 감시와 통제, 주변인 위협 등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폭력,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착취하는 경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폭력, 상대방의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을 통제하는 사회적 폭력,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괴롭히는 디지털 폭력,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뒤쫓거나 감시하는 스토킹 및 감시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매일 신고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피해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오른쪽 통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기사를 보게 되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한 여성의 내부 장기까지 파열됐다는 사건을 통해서 피해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형사 입건된 후 가해자는 어떠한 법률을 통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법안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법이나 스토킹 처벌법의 조항 등 다른 법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닌 단순 신고만으로도 두 대상자를 분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 편집적 인격 성향을 가진 사람, 알코올, 약물 중독 등의 물질 중독이 있는 사람으로 대다수 통제가 폭력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 법적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더 위협적으로 만드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사자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인 인식,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데이트 폭력에 관한 특례법의 부재,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간호사가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간호 과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계획을 먼저 살펴보자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평가를 통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간호 목표는 즉각적인 신체 안전 확보, 정서적 지원,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호중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중재의 중점은 환자의 부상을 관리하고 환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총 4가지의 중재 모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모형으로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 회복을 중점적으로 보는 간호중재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모형으로 치료 과정 중 환자의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때로는 가족 치료를 받게 하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모형은 피해자가 건강한 수준의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할 수 있게 간호사가 취해야 하는 행동과 태도 및 피해자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행동적 모형은 피해자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지식결핍 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과 피해자 스스로가 주도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주제는 최종적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감소한 자존감, 대처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간호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간호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진행한 간호중재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선택한 간호중재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 치유 정도, 심리적 안정 등 평가 항목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살펴보며 평가해야 하고 투약 관련 지시를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을 계속해서 점검하여야 합니다. 평가 중 목표 미달성 시에는 간호 목표와 중재를 수정하여 환자의 안녕을 위해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간호사의 태도가 피해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 중재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간호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트폭력 현황에서 이야기했던 내장 장기가 파열된 뉴스를 사례로 간호 과정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례의 환자는 내장 장기가 파열되는 등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을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외상 회복과 정서적 지원을 간호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중재는 외상 및 상처 관리, 그리고 성병, 임신 검사 등 성폭력 후 치료,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기 존중감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간적 대화를 통해 환자를 격려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지휘체계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호중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를 수행한 후 통증 및 신체적 치유 상태, 성병 및 임신 결과, 정서적 안정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악화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환자의 회복을 위해 간호사로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을 넣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대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긴급 상담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를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보복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호시설 입소 연계, 주거지 순찰 강화,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 등록, 신원정보 변경 등의 신변 보호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는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해 진단서나 폭력 행사 일자 기록 등의 증거를 모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팀원의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임을 깨달았고, 처벌 제도나 피해자 지원 한계에 대해 알게 되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